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으쌤이 양쪽으로 뾰족히 삐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회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리 골을 내려고 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으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심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나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성례 구목을 계집애는 미처 잘해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깐 고만 멀수룩해져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키는 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사경리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맨날 떠보고 떼냐? 백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해놨지요?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빗개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찔끈하고 쌀이문깨로 쓰러질 듯 하다가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니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밖에는 별반 신통한 규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군수군 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 찼으니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되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층 바쁜 때 일을 안 하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에 쬐로 그것을 징역을 가거든. 왜 요전에 산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두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 건든지만 그러면 괜스레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인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가래는 열리를 제쳐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붙던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가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악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쑥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 좀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감을 망친다든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배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쌓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구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임마, 봉필의 목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아지 뭘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잔까지 쳤다. 놈이 버니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찌다우를 붓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네가 세 번째 사위술이나 아니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애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닥이었다. 별의 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에 대리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릴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먹으니까 배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대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이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겉으로 엉엉 하며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릉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져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다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반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도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죄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고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쫑알거린다. 나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샘을 잡아치지 그냥도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뒤틀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여없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가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눈이만 같이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왜 또 이러니? 광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무슨 광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형 같다 봐라. 과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 후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10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어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배일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 많은 내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까부터 벽 뒤 굴다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라보는데 몇 가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치고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나 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자분참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인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부려만 먹고 왜 성내 안 하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랭이를 꽉 움키고 잡아놨겄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어 쫓았지. 터진 머리를 볼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린 성례리 시켜주마 앞만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아,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 많은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라!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야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해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니? 하고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님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김유정의 봄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